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앞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현역 국회의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월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결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의 월세살이 지원에 맞서 이재명 대표는 영광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역대급 가을 폭우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복구 작업과 함께 오는 26일까지 피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공항이 활성화 계기를 못 찾는 사이 청주공항은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주차타워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에 끝납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현역 의원 4명 등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초 22대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권리당원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끊어져 버려요. 아시죠?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권리당원 정책에 참여하고 또 시민 그렇게 연구하면 우리가 권리당원 아닙니다. 그렇게 눌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찰은 당시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신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역 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정준호 의원.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 안도골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안 의원은 총선 경선 당시 사촌 동생과 함께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방송사의 여론조사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올린 김문수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22대 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앞두고 선거 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회계 책임자 이모 씨는 지난 총선 당시 선거 비용 2,800여만 원을 초과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 당내 경선인데 지난번에 이제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현역 의원들, 21대 국회의원들 이분들 당연히 이제 도전하겠죠.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 배우자나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아도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각각 65건과 82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결이 대표 간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영광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이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영광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는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영광에서는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자체가 폭우 피해 조사와 함께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농업과 축산, 수산과 도로 등 호우로 인한 1차 피해 조사를 마쳤고 오는 26일까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의용소방대와 청년회 등 사회봉사단체를 동원해 침수된 주택과 도로 등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비가 많이 내렸죠. 현재 하늘 모습 보시다시피 현재는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는 날씨가 예상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을 기온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특히 어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단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여서 어제 날씨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단 5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과대학 설립 방식을 발표하면서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을 전제로 공동의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순천대는 당장은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대학 통합을 전제로 공동의대 방식도 논의하겠다. 전남도는 한 개 의대, 2개 병원과 함께 통합형 공동의대를 포함한 두 방식으로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 대학에서 확약서 등을 통하여 대학 통합 전제 공동의대 추진에 합의하면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에서 공동의대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통합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가능성이 있다며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의대는 동서 지역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대학 반응은 당장 회의적입니다. 공모 참여를 거부하는 순천대는 대학 내 구성원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럴 시간이 좀 넉넉치 않고요. 또 구성원들이 거기에 합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서 통합을 전제로 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이어 전남도가 추진하는 단일의대 공모에는 거듭 참여하지 않겠다며 두 대학 따로 특성에 맞는 의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역에 의대를 각각 그래서 2개를 두고 병원도 양 지역에 각각 두는 그런 방식. 그걸 복수의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방식이면. 다만 정부의 1도 1 국립대 방침에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인 통합을 전제로 공동의대를 논의하는 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인 목포대 역시 공동의대보다 전남도 공모를 통해 추천대학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추천은 설립 방식 확정을 거쳐 평가 기준 등을 정하는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5일부터 순천과 목포 화순에서 도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도시는 사회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번영과 쇠락을 겪습니다. 목포시 목원동에서 진행된 도시재생 선도 사업 10년을 진단해 그동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도시의 지속성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허연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목원동으로 출근합니다. 빈 상가와 빈집이 여전히 즐비한데요. 빈 상가는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빈집도 철거마저 쉽지 않습니다. 집이 그냥 하나의 주택의 재고로서 다시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고 아니면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권을 주도록 하거나 그 정보가 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막혀 있어요. 빈집 소유주가 외면하면 그뿐. 이행 강제금을 통한 집행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이 급한지 어디부터 손을 볼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늘어만 가는 빈집 대책으로는 사실 활용 아니면 철거로 단순합니다. 어떤 정책을 보완하고 도입해야 할지 우리의 선택의 순간이 복잡하고 늦을 뿐입니다. 일본이나 독일, 영국 등 앞선 사례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어가는 거리에 사람을 채우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건 일자리입니다. 시장만 반짝하고 끝나는 창업 지원 등 단순한 처방의 한계는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새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일자리와 문화, 육아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 역시 사후 관리를 포함해서 손질이 시급합니다. 민간의 참여 영역을 넓히고 도심 내 사각지대 등 예산 집행 효율을 끌어올려야겠죠. 저희는 4년 내에 주민 설득하고 각각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들을 성공시키기에는 약간 기간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 예산이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업은 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 또 건물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고. 개발 중심의 확장이냐 압축 도시냐 이 역시 선택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 모두가 살고 싶은 곳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저는 이 모관동에서 내일도 새날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화연주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난 게 엊그제 같은데 다음 주면 벌써 10월입니다. 교육계 2학기는 유독 정신없고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오늘 인터뷰온에서는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2022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벌써 2년하고도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 정말 빠르죠. 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시면 잘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네. 우리 학생들의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예컨대 공약 이행률, 매니페스토가 하는 데 있어서 연 2년을 전체 분야에 거쳐서 에세이 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월이면 또 발표가 될 건데 이건 비밀인데 최우수 교육청이 저희가 또 이제 선정이 되거든요. 또 이제 저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한 700억 이상의 번외의 특교를 이렇게 여러 사업을 통해서 받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교육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지 않는가,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방중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급식을 하겠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6천 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시락으로 방중 급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나마 다행 아닐까. 아쉬운 점은 그런 것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남은 임기 동안에 이 부분에 내가 집중해서 일을 해보겠다. 또 그것도 메모를 쫙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올해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라고 해서 여기에 얼추 다 들어있습니다. 네. 실력이 들어있고요, 인성이 들어있고요, 또 글로벌이 들어있고요, 또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이제 다시 책으로라고 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강조를 했는데요. 아마 내년쯤에는 과학기술,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마음 아픈 아이들. 그렇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투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데다가 좀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들 키우는 엄마로서 이번에 철렁했던 일이 실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련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사례가 나와버렸고 광주시 교육청 긴급대책회의도 열고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터질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실제로 저희 지역은 사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사례 현장 조사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예방 교육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 회의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TF도 꾸려서 바로바로 대응을 했었고, 이러한 그 관련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교육청에 바로 신고해 주십사 해서 신고센터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경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맺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바로바로 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와 관련되어진 예방 교육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피해 입는 학생들이 사후적인 관리 같은 것도 참 중요하지 않나요? 당연히 2차 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것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교육 현장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고 들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시범학교도 이미 지정을 해서 이것을 운영도 해 왔었고,
52억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연수를 이제 전체 우리 교사들에게 그렇게 해왔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성공하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인프라, 네트워킹이 잘 돼야 되고요. 시설이나 환경, 스마트 기기 보급, 거기에다가 선생님들의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졌을 때 이게 다 되어질 겁니다. 근데 미리미리 준비해 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하면서 이제 저희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학기를 보내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요즘에 뭐 상황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리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변화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그 속에 교육의 본질이 또 들어있고 그 교육의 본질을 지금 추구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이렇게 갖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앞으로도 변화가 예상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교육의 본질, 우리 아이들의 꿈, 그리고 앞으로 추구해 나아가야 할 세상의 어떤 방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적인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신데 항상 건강하시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 25만 명에 그쳤는데요. 충북 청주 국제공항은 올해 연간 이용객 400만 명 돌파가 유력할 정도로 북적입니다. 성수기마다 주차난이 문제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2주차타워를 비롯해 차량을 2,000대 이상 더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입니다. 주차 때문에 몇 시간 일찍 와야 하는 공항. 지난해 국제선 확충 이후 청주국제공항을 따라다니는 꼬리표입니다. 이륙 시간에 쫓겨 불법 주차를 감수한 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 이번 연휴엔 임시 주차장과 대행 서비스가 생겨 주차 대란까지는 막았지만 국내선 무료 주차란 복병이 더해지면서 주차가 어렵긴 마찬가지였습니다. 1주차장부터 4주차장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임시주차장까지 왔는데 만차였기 때문에 주차가 상당히 여기는 어려운 걸로 파악이 되고요. 주차타워 공사 좀 많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임시주차장은 그냥 맨 땅이라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써야 하는 데다 여객청사까지 가려면 뙤약 배달에 25분 이상 걸어야 했습니다. 덥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힘드니까 누가 좀 태워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말부터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일부 보안구역과 기존 주차장 주변 공터에 정규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공사가 명절 연휴 직후 시작됩니다. 모두 5개 구역으로 현재 3주차장과 같이 흙바닥 대신 자갈을 깔고 주차선과 자동 개폐기가 생깁니다. 11월 말까지 공사를 끝낼 예정이라 12월부터는 600여 대를 더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00여 대 규모인 기존 주차타워보다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주차타워 신설도 확정돼 동시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타워 옆 쌍둥이 빌딩을 짓는 안과 신설 청주공항역에 들어설 2주차장 연계안 등 3가지 안을 두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수용 규모가 달라지는데 어느 안이든 1,300대 이상, 많게는 1,600대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청주공항의 여객용 주차 공간은 4,857면, 추가 조성되는 정규 주차장과 제2주차타워를 합하면 여객용으로만 최대 2,150여 대가 추가돼 지금보다 약 44.3% 늘어납니다. 여기에 여객터미널을 지하 무빙워크로 오가는 새 청주공항역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500억 원 규모의 시설 확충 계획도 잇따라 추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차타워는 그중에 가장 시급한 부분의 첫 단추라고 보고요. 주차장 외에도 국내선, 국제선 추가 확장과 주기장 확충이 되면 앞으로 700만 시대의 그 이용객을 맞이했을 때 불편함이 없는. 다만 제2주차타워 준공 예정일은 약 4년 뒤인 2028년. 공항 활성화를 외치는 지역 정치권이 나서 시기를 앞당기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제주에서는 한 빌라 입구에 갑자기 바위가 등장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 사용을 놓고 빌라 주민들과 마을회가 다투고 있기 때문인데요. 갈등은 고발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압가스를 실은 5톤 차량이 빌라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바위 3개가 세워져 있기 때문 차량은 결국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들어가지 못합니다. 차가 크다 보니까 나올 때 각이랑 들어갈 때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크게 돌아서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성인 어깨 높이에 폭 2m가 넘는 바위가 세워진 도로는 40가구가 넘는 빌라와 연결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이삿짐 차량이 빌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1톤 트럭으로 바꾸는 등 생활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빌라 입구에 바위가 세워진 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 마을회가 중장비를 동원해 갖다 놓은 겁니다. 빌라 주민들은 후문이 막혀 있어 정문을 통해 마을 안길을 이용하는데 마을회에서 주민들은 후문으로 다니라며 정문을 바위로 막아버린 겁니다. 빌라 주민들은 이미 10년 전 입주자 안전을 위해 빌라 후문을 막아놓았는데 마을회에서 갑자기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 나게 되면은 소방차가 얼른 들어와서 불을 꺼야 될 건지, 만약에 못 들어오면은 불은 점점 타고 있고 사람이 죽어야 어떡할 건가? 마을회는 출퇴근 시간 빌라 차량들이 마을 안길을 다녀 사고 위험이 높아 후문 개방을 제안했지만 연락이 없었고 위임받은 개인 소유 땅에 바위를 놓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의도 하고 프랭카드도 걸고 다 그랬는 거 다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안 하면은 우리도 다 정말 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겠다. 그렇게 해서 막게 된 겁니다. 제주시는 사유지에 놓인 바위를 철거할 방법이 없어 토지 매입을 검토 중이며 경찰은 마을회와 빌라 주민들의 쌍방 고발로 20여 명을 도로 통행 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을회에서 돌을 갖다 놓은 자리에 돌담을 더 쌓을 계획이라 밝혀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가 열리는 오는 25일 팬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진행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롯데전에 앞서 김도영, 정혜영 선수가 참가하는 팬사인회를 진행하고 경기 시작 직전에는 우승 세리머니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 차량과 티셔츠를 경품으로 증정하는 등 다양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경기의 선수들은 광주가 새겨진 특별 유니폼을 착용하고 2017년 우승을 이끌었던 김기태 전 감독이 시구를 맡을 예정입니다. 시공사의 폐업으로 중단됐던 AI 집적단지 조성공사가 4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의 실증동과 창업동 시공사가 지난주에 재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자금난을 이유로 기존 시공사가 폐업한 뒤 4개월 만에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광주시는 1단계 사업 준공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지연됐지만 2029년을 목표로 한 2단계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속적인 폭염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와 인삼 마름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남 지역 벼멸구 피해는 19,603헥타르로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3.3% 수준이며 영암과 해남 등 135헥타르 면적의 인삼밭에서 잎과 줄기가 말라 죽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자체는 벼멸구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방제비 46억 원을 지원해 방제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김장용 가을 배추의 적정 생산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수급 안정 대책에 나섭니다. 배추 장목 전환 지원 사업은 올해 400헥타르에 18억 원을 지원하고 대상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의 일부인 헥타르당 4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체 작목은 유채와 귀리 등이며 보리와 밀은 지역 농협 등과 계약 재배를 통해 판로가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지난 주말 사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보시다시피 현재는 비가 대부분 그쳐 있는 상태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선선한 가을 기온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특히 어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했고요.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출근길 기온 20도를 밑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고흥의 낮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20도를 밑도는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한낮 기온은 30도를 밑도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